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송시열입니다. 오늘 저는 그 폐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의 효과, 그리고 폐암에서의 방사선 치료 역할, 그 다음에 부작용,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폐암 적용하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폐암에 대한 내용 전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아마 최근 들어서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X선 치료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고, 양성자와 중입자를 포함한 것이 입자 치료이고, 입자 치료 중에서 양성자, 그 수소이온을 이용한 게 양성자 치료이고요. 그 이외에 좀 더 큰 거를 이용하는 게 중입자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X선 치료는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무슨 알맹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동형의 굉장히 그 실 같은 그런 것이 사람 몸에 지나가면서 이 X선으로 종양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자 치료라는 것은 현재도 옛날부터 쓰이고 있긴 하지만 전자,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양성자, 그리고 뭐 탄소 치료인 중입자 치료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흘러가면서 종양을 세포를 때려주는 그러한 치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이 이 두 치료는 모두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실 전경인데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전통적인 치료 기계는 이렇게 X선이 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환자분 몸에 쏘이게 되는 이러한 X선 치료기가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X선이 환자분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 나오는 이러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양성자 또는 중입자 치료라는 것은 이런 가속기라는 거에서 양성자 또는 중입자라는 거를 가속을 시켜서 각 치료실로 보내서 조금 더 거대한 치료기계이죠. 이러한 치료실로 보내면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입자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현재의 X선 치료에 비하면 더 훨씬 큰 규모이고, 또 다른 점은 좀 뭐 특이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X선 치료는 한 치료실에 한 기계가 독립적으로 있지만 보통의 양성자 치료나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속기가 있으면 그 부속실로 해서 치료기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몸에서 역할은 이 종양이 이렇게 파괴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다면, X선 치료는 사람의 이 피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부에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사람 몸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지점에서의 일부분의 X선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양성자라든지 중입자는 브래그 피크라고 해서 이 종양에 국한되어서 굉장히 세게 줄 수 있고 샤프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정상 조직을 조금 더 보호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자 치료 중에서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양성자는 수소기 때문에 질량이 1이고, 탄소는 좀 더 크게 12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입자를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성자에 비하면 중입자 치료가 한 번 치료할 때에 더 강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폐암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방사선 치료의 일반적인 효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있고 세포 내에 핵이 있으면 이 핵 내에 가장 기본 구조인 DNA가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커지는 양상이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양이 생겨서 그렇게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선이든 입자 치료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방사선이 몸에 들어오면 역할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파괴해서
결과적으로는 DNA를 파괴함으로써 핵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종양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방아선 치료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폐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NCCN 그 지침 중에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둔 표이고 폐암에 대한 병기별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폐암은 병기는 1기부터 4기까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병기별로 수술과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그리고 이외에 최근에는 표적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치료제에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한다면 이렇게 수술과 방아선, 항암 방아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방아선 치료는 이 1기에서 보실 때 1기 내지 2기 초반까지는 방아선 단독으로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기 후반부터 3기까지는 항암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기에서는 항암이 주된 치료를 이루겠지만 방아선 치료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전이병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문제가 있는 증상을 일으키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선 치료를 한번 병기별로 나누어 보면 폐암의 1기에서는 1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폐에 국한되어서 크지 않은 종양이 있을 때 폐암 1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강하게 주어서 이 병소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방아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2기 즉 폐에 병기가 있고 좀 커지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폐문부 정도의 림프절의 전이가 있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의 방아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3기 폐암에서 3기는 주로 이렇게 그 원발 폐암의 병기 크기가 좀 많이 커지거나 아니면 주위를 침범하거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림프절로 그 종격동의 림프절로 전이가 있거나 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방아선 치료와 항암 병암요법을 하여서 근치적 목적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술 전에 종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아선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재발 방지 목적의 방아선 치료가 보조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 뇌라든지 이런 곳에 전이가 있는 4기에서는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이긴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척추 같은 곳에 신경을 증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뼈가 골절이 있을 수 있거나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종양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생겨서 이러한 호흡 곤란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증상 대응에 대한 치료를 방아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저희 방아선 종양학과에서 이 폐암뿐만 아니고 전체 환자분들의 분포에서 약 한 20% 환자분 정도는 이렇게 4기 정도에서 고식적인 통증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기나 2기 초반 정도의 폐암에 대한 방아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환자분 치료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 국한되어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종양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폐가 너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또 너무 고령이시거나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렇지만 병소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의 대안으로 방아선 치료를 국소에 굉장히 강하게 뭐 짧게는 한 번, 길게는 한 5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게 한 수개월 후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종양은 없어지고 주위에 약간의 방아선 치료에 의한
그 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병소는 사라진 경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조금 더 큰 경우로 요건 한 1기 초반이나 1기 후반이나 2기 초반 정도 되는 병소라고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큰 병소에서도 이렇게 방아선 치료를 강하게 치료를 해주면 한 수개월 후에 정도는 이 병소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정위적 방사선 수술 또는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 영어로는 뭐 SBRT, 최근에는 통일해서 SABR, 세이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절제 수술이 여러 가지로 어렵거나 그러한 경우에 초기 폐암인 경우에는 현재는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거의 한 1990년대 말 정도부터 이 치료를 시행을 했고 초기에는 4회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주로 3회 정도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 용량을 점점 늘리면서 초기에는 약 한 그 종양 자체로 봤을 때에 5년 뒤에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확률이 한 85%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크기가 작으면은 거의 한 97, 8%, 좀 더 크기가 크더라도 90% 이상 정도의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공이 그 퍼센트는 5년 뒤에 그 부분이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폐암에서 방아선 수술이라는 그러한 집중적인 치료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경험이 쌓이면서 꼭 그런 경우뿐만 아니고 양쪽에 또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아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폐암이 있었고 또 다른 폐암이 좌측 그 폐 아래쪽 하부에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도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이셨고 그래서 오른쪽 위쪽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이어서 치료를 했었고 치료하는 모습은 이렇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좌측 부위에 동일하게 이렇게 강한 저희가 정위적 방아선 치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저희가 이게 아마 3개월 정도 시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종양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양상으로 있고 주위에 약간의 폐 변화가 있는 양상이었고 왼쪽도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치료 이후에 약 한 수개월,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서 종양은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 경우에도 이 왼쪽 중간 정도에 그 다음에 오른쪽 앞쪽 그리고 또 오른쪽 뒤쪽 이렇게 세 개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작아서 좀 지켜보기로 했고 조금 더 큰 경우인 이 양쪽에 있는 두 개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른쪽 뒤쪽에 있는 종양과 왼쪽 중간 정도에 있는 종양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치료했었고 이 경우에도 저희가 경과를 보면서 종양은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고 이렇게 주위에 폐가 약간 그 변화가 있으면서 폐 섬유증이 있긴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 조금 더 커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일기를 좀 벗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크면은 한 번에 굉장히 너무 강하게 치료를 하면은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뭐 4회가 아니더라도 3, 4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7, 8회 아니면 한 10회 정도로 횟수를 약간 늘리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면 이 경우에도 크기가 한 6.5cm, 7cm 정도인 이런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서 보시던 굉장히 초기 폐암에 비하면 훨씬 더 큰 종양이었습니다. 이 종양을 저희가 밑에서 보는 사진, 그 다음에 앞에서 보는 사진, 옆에서 보는 사진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 후 6개월이 아니고 제가 날짜를 좀 잘못 적었는데 치료 후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그 하얗게 보이는 이쪽은 심장이고요. 심장 옆에 이렇게 한 6.5cm 내지 7cm 정도의 지름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 있는 거는 방아선 치료에 의해서 폐 섬유화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섬유화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경과만 관찰하고 있고, 현재는 종양은 일단 현재로서는 다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CT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던 종양은 거의 사라지고, 이 뒤쪽에 약간 그 치료에 의한 반응성으로 그 폐 흉수가 약간 생겨 있으며, 그 다음에 폐 섬유증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뿐만 아니고, 이 경우는 8년 전에 그 왼쪽 폐에 그 종양이 있어서 좌폐를 전체를 수술로 절제하는 좌폐 전 절제술을 시행받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약 8년 동안 잘 지내시다가 수술하고 방아선 치료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8년 뒤에 보니까 이 오른쪽 폐에 한 개가 새로운 폐암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왼쪽 폐가 지금 없고 오른쪽 폐로만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물론 위험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방아선 치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저희가 정의적 방아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CT에서 왼쪽 폐는 남아있지 않고 수술로 절제한 상황이고,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수술 이후에 방아선 치료를 시행했던 범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생긴 거고, 이 반대편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방아선 치료를 했고 잘 지내고 계시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초기 폐암에 대한 방아선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초기 폐암에 대한 방아선 치료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상향되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항암과 방아선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많이 시행하는 국소 진행성 폐암, 주로 3기 폐암에 대한 방아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폐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처럼 아까 설명드릴 때 폐에 있는 종양이 매우 커져서 3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림프절이 한 개가 있으면 3기일 수도 있고, 다발성으로 생겨서 3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환자분들의 이러한 치료 범위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3기 중에도 이 가장 좀 안쪽 그 폐 문부 쪽에 종양이 있어서 3기인, 그렇지만 비교적 그 치료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은 이러한 3기도 있고, 폐 우측에 굉장히 큰 종양이 있어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3기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림프절이 분포를 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로 왼쪽에 종양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림프절, 그 다음에 목까지 쇄골 상화 림프절까지 이렇게 있는 다양한 3기 림프절이 그 폐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아선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가 치료에 따른 어떤 힘든 점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감소하는 것이고,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폐암 방아선 치료는 특히 3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암이 있고 림프절이 다발성으로 있고 쇄골상 림프절까지 이렇게 림프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넓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면 식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폐도 많이 포함되고, 그래서 이쪽에 폐 섬유증이 진행을 해서 환자분께서 치료 후에 숨을 쉬고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생기고,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소 진행성 폐암의 방아선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1990년대까지는 이 값은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이 중간 정도의 환자분께서 얼마 정도를 생존하는지 이러한 결과인데, 90년대 결과까지는 방아선 치료만 하는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면 한 4개월, 6개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식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같이 하는 병합요법을 시행하면서 이 결과들이 1990년대에 약 한 15개월 정도 내외로 그래도 꽤 많이 상승했지만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990년대에 항암제까지 같이 하는 이러한 좀 과거의 방식의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보이더라도 한 중앙 그 생존 기간이 약 한 17개월 정도를 보였는데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재의 가장 기본적인 폐암의 방아선 치료 방법인 IMRT 세기변조 방아선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 최근까지는 약 한 이 중앙생존 기간이 한 28개월 정도까지로 더 향상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또는 경험해 보셨듯이 이러한 IMRT라는 치료 방법과 최근에 그 면역 치료가 추가가 되면서 3기 폐암에서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거의 한 47%, 47개월 정도, 그러니까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1.5배, 또 한 1.5배 이상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폐암도 진행성, 국소 진행성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와 효과적인 치료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 생존 기간이라든지 치료 결과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아선 치료의 발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1990년대에 저희가 2000년 초반까지도 많이 시행하던 일반적인 3차원 또는 2차원 치료 방식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러한 폐암이 있다면 이런 폐암을 치료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근처에 있는 폐를 많이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폐 손상이라든지 주위의 정상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IMRT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식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길쭉한 치료를 하면서도 부위를 치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 나머지의 정상 장기, 뭐 심장이라든지 폐를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치료 기법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예전에 치료하던 이러한 2차원적인 치료 방식은 이렇게 이 부분을 치료한다고 하면 방아선 치료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뒤쪽에 있는 정상적인 폐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굳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치료 이후에 호흡의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한 다시 2차적인 폐렴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많았지만 이렇게 IMRT라는 치료 방식은 이렇게 방아선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감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법의 발전에 의한 국소 진행성 폐암이 더 효과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결과가 계속 향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기에 속하는 전이성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그 폐암 자체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이러한 경우에 방아선 치료가 증상 경감이라든지 어떤 불편감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과는 좀 다르지만 뇌전이의 방아선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폐암에서는 뇌전이가 아시듯이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다발성의 뇌전이가 있는 경우에 아주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이 전체 뇌를 다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 방식을 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이 부분만 치료하는 방식도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도입되어서 효과적으로 뇌전이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골반뼈에 전체적으로 골반뼈가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저희가 의자에 앉으면은 딱 닿는 곳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페트 검사를 해보시면 요 방광 옆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뼈 전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뼈 전이가 저희가 물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제가 우선이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뼈 전이가 굉장히 소수 부위에만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굳이 통증만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 뼈 전이 자체를 없애보기 위한 좀 더 공격적인 치료를 수행을 하고 있고 치료를 한 다음에 거의 한 3년 정도 뒤에 검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까맣게 보였던 부분이 병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으로 돌아왔고요. 페트 검사했을 때에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른 곳에도 더 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는 또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뼈전이라든지 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병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은 아니지만 기관지 막힘 이런 폐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왼쪽 폐는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폐는 이게 전체가 암덩어리가 아니고 요 주위에만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지를 막음으로써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오른쪽 폐가 완전히 막혀서 숨쉬기도 힘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폐렴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에도 빠르게 방아선 치료를 진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 치료 시작하고 약 3주 정도면 이 기관지가 약간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오른쪽 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치료 후반부에 가면 여기에 종양이 약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공기구멍이 열리면서 이 폐가 다 확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지 폐가 굉장히 확장이 빠르면서 약간의 일부 기흉이 생겨서 이렇게 그 흉관을 삽입을 하기는 했지만 병이 효과적으로 줄고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나중에 흉관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경우였다라고 이러한 경우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으로 방아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 종양이 빨갛게 그려놓은 데가 정맥동에 있는 종양이 많이 커지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상대 정맥을 눌러서 환자분이 또 호흡이 곤란하고 얼굴이 많이 붓고 그 다음에 팔도 붓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방아선 치료를 꼭 이 부분을 완치를 한다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빨리 응급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보시면 종양이 줄면서 상대 정맥이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사진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아선 치료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아선 치료가 폐암을 치료할 때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폐암의 방아선 치료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폐암에서 폐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폐가 방아선 치료에 의해서 앞서 사진들에서 몇 개 보셨던 폐렴 또는 폐섬유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범위가 이 식도 근처에 있다면 식도는 병이 없지만 이 식도 주위에 있는 치료하면서 식도염이 생겨서 식도 화상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식사를 하실 때 많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위 또는 심장 근처에 있다면 심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장기별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폐암의 방아선 치료에서 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폐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아선 폐렴, 두 번째는 식도염, 세 번째는 심낭염, 그 심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쇄골 상 부위의 방아선 치료를 한다면 피부가 화상을 일으키면서 좀 벗겨지는 그래서 방아선 폐렴이 오랫동안 좀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해서 방아선 폐섬유화가 되고요. 식도염이 만약에 심하게 생겨서 아주 드물게는 식도가 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낭염이 생기면 약간의 심낭 삼출이라고 해서 심낭 주위에 약간 물이 찰 수는 있고요. 피부 화상이 뭐 심하면 물론 피부에 뭐 어떤 궤양이라든지 생길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아선 폐렴은 이런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건데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여기에 종양을 치료하고 나면 좀 급성기에는 이렇게 주위에 폐렴이 생겼다가 요게 약간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폐섬유화가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 때문에 이제 자주 기침을 하시거나 좀 숨이 차거나 그런 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드물지만 저희가 그 폐섬유증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넓게 그 폐섬유화가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쪽에 있는 종양을 치료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퍼지는 엑스레이에 인해서 이 반대편에
폐가 약간 하얗게 변하면서 섬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약제를 써서 대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좀 심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렴이 생기거나 식도염이 생기거나 이러한 것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소 진행성 폐암에서 좀 범위가 좁은 분들, 그 다음에 넓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넓은 분이 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기 폐암과 그러면 국소진행성 폐암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조금 더 이런 폐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도염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폐 질환에서 이 폐에 폐 기종이 있는 COPD라고 하죠.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폐가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폐 섬유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방아선 치료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그 폐 기종이 있고 한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폐 섬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넓게 생기는 그런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뒤에서 말씀드리는 입자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폐암 방아선 치료의 효과를 더 상승시켜주고, 동시에 폐암 방아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더 줄여주기 위한 최신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최근 그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이러한 세기 변조 방아선 치료 IMRT라는 게 들어오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 동조 방아선 치료라고 해서, 또는 호흡 연동 치료라고 해서, 이 그림이 약간 깨지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종양이 움직일 때에 그 움직임 드러내에서만 저희가 방아선을 쏘임으로써 주위에 있는 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특히나 이런 폐 섬유증이 있거나 폐 기능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X선에 비하면은 주위로 조금 더 덜 퍼질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X선 치료는 IMRT를 하더라도 이 주위에 약간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반면에, 양성자라든지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위에만 놓고 나오면서 널리 퍼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 섬유증의 환자라든지 이러한 좀 폐가 안 좋으신 분에서 이런 폐렴 발생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최근에 임상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 치료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표면 유도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경우라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폐암이든 유방암이든 모든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위해서, 반복적인 방아선 치료를 위해서 몸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러한 몸의 그림을 그림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 피부에 그림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일단 샤워를 하는데 제한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이라든지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또는 폐암이나 유방암 아니면 이렇게 쇄골 상 부위에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부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생기고, 또한 그 피부 화상이 심해지면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저희가 폐암뿐만 아니고 여러 방아선 치료에서 문제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런 가시광선으로 치료실에서 기계에 따로 부착을 해서 전혀 그림 없이 이렇게 사람의 피부의 표면을 이용을 해서 맞춰볼 수 있는 이러한 표면 유도 기법이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가장 장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의 활동과 샤워 이런 게 굉장히 저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뭐 긴 치료에서는 거의 한 달 반, 2달 동안도 아무 제한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선이라든지 점을 가지고 맞춰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사람 몸을 가지고 맞춰보기 때문에 정밀도가 더 향상되어서 더 정확한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치료에
정밀한 최근 들어서의 방아선 치료, 특히 폐암에서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초기 폐암에서 굉장히 정밀한 방아선 치료를 할 때에도 정밀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잘 적용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